장면풍수 제17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표준 장례 설계입니다. 여기서 표준이라 하면 우리식 장례를 일컫는 김진택 개인이 정한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표준과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리식 장례가 얼마나 복잡하고 방대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김진택 개인의 설명일 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너무 방대한 부분이라서 제 자료를 뒤져보았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중간중간. 그럼에도 두 선은 없어요. 제 자료도 여러분들께 10년을 소개해도 다 못 보여드릴 만큼 저도 자료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설명이 너무나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표준은 몸체라고 생각합니다. 몸체를 기준으로 장례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식과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한 기준은 몸체가 됩니다. 이 몸체는 후자의식, 장례나 재래 관련 모든 의식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몸체로부터 모든 의식은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파트를 참고 삼아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장례나 묘지 파트, 이 부분의 기준은 고인 몸체가 됩니다. 고인 몸체가 기준이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장례나 묘지에서. 풍수 또한 고인 유골이 기준이요 근본이 됩니다. 불교 또한 진사리, 부처님의 유골이 기준이요 근본이 돼요. 유교 살펴볼게요. 유교가 좀 난해합니다. 이 부분은 김진택 개인이 정해본 거예요. 초원의가 유교에서 후자의식으로 진행될 제의의 기준이요 근본이 돼요. 여기서 초원의는 몸체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초원의는 몸체의 부재입니다. 그렇지만 초원의가 향하는 것은 몸체예요. 초원의의 상징이 몸체이기 때문에 몸체라 해도 무방한 거예요. 다음은 무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의식을 설명할 때 무교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중국에서 어떤 의식을 설명할 때 도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일본에서는 신도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 살펴봅니다. 조상의예요. 조상의는 초은의가 될 수도 있고 고인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조상의는 몸체를 향하는 거라서 조상의가 몸체의 근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상의는 무의로서 방울도 될 수 있고요. 부채도 될 수 있어요. 방울 부채를 잡아서 고인 몸체를 보는 거나 조상의를 잡고 고인 몸체를 보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상가리 할 때나 공수 과정에서 조상의를 잡아도 몸체를 볼 수 있고 부채나 방울을 잡아도 몸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교, 무교, 불교, 풍수, 장례, 묘지 모두는 몸체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몸체를 기준으로 정침을 실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정침은 대략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북도 남죽이죠. 북도 남죽은 등은 땅에 대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와로 눕는 거예요. 펴 눕기 방법으로 눕는 거예요. 다만 북쪽에 머리 눕는 거죠. 이것이 의식의 기준이에요. 이 부분이 왜 우리식 의식의 기준이냐면
우리나라는 풍수가 실감나게 적용되어 있던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도 남쪽이 기준이 됩니다. 특히나 매장 문화가 1960년대까지 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 기준이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식 장례 환경에서 고인 몸체를 빈소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1970년대부터 2020년, 22년도까지 그래요. 오늘날까지. 그때는 북자, 남양, 영좌가 기준이 돼요. 고인 몸체를 대신하는 부제죠. 영정사지는 고인 몸체를 대신하는 부제일 뿐이에요. 부구예요. 그래서 장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좌가 기준이 되는 북좌, 남양도 있어요. 다음으로 동도서적이 있을 수 있어요. 동도서적은 입관실에서 입관할 때 북도 남쪽으로 모시고 입관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북도 남쪽으로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공간 활용에서 불가능할 때 그 다음 차수법으로 동도서적으로 모셔요. 일단은 입관할 때나 아니면 영구차가 발인하는 과정에 노제를 지낼 때나 등등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차수법으로 그렇게 북도 남쪽으로 모시고 의식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서도동족이에요. 서도동족은 불법에 따라 부처님이 누워 계셨던 열반상에 따라 북도 남쪽으로 모시는 불교 예절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정침시켜진 가운데 다음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렇게 누우셨다면 단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이라 하면 우리식 요즘 변통장례에서의 영정사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단 설치는 일체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분리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현재 분리형을 할 수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리형을 진행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 북아시아 다 포함해서 아주 드물어요. 그럼 전혀 없는 거냐?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의미가 달라요. 우리처럼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분리형으로 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아도 돼요. 일단 일체형부터 살펴볼게요. 일체형은 고인과 제단이 함께 설치되는 거예요. 이때는 공간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일체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공간 면적이 확보되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도 남쪽이 제1법 주법이기 때문에 북도 남쪽으로 모셔드리려면 일단 우리나라 국민의 신장이 180에서 224일입니다. 180에서 221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면적이 확보될 때만 일체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체형으로 하는 것이 우리식이에요. 그렇게 다 했어요. 자택당할 때도 다 일체형으로 했어요. 이제 분리형 살펴볼게요. 분리형은 변통장례, 임시장례, 우리식 장례 또는 시체질 장례, 영안신 장례할 때 분리형을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형으로 진행하는 나라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오로지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분리한다. 무엇을? 고인과 제단을.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형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장례를 진행하기 전 단계로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안실에, 시체실에 고인을 모신다는 뜻은 장례를 진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이기관계 따져볼게요. 분리를 하든 일체를 하든 이때에는 높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닥면에 그대로 고인도 높이고 바닥면에 그대로 단도 차리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례 진행 과정에 수평형으로 한다면 일체형일 때 수평형으로 배치를 한다면
어떤 높이로 하느냐. 이 높이는 우리나라 자택장에서 우리나라 가옥고주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옥고주와에서 층고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은 당연히 주변국 단보다 낮아요. 천장 높이가 낮기 때문에 더불어 단 높이도 낮아요. 고인 높이도 낮고. 그렇지만 수평형일 때 따져볼게요. 수평형일 때는 북남으로 모실 수 있고요. 설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이에요. 이 부분은 음양관계에 따라서 머리가 동방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북방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정침에서 살펴본 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재고, 재래 지낼 때 재래는 사당 제실 특별하게 건물을 준비해서 장만했어요. 이때는 수직 개념이에요. 이 수직 개념은 고인이 누워 계신 묘지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 개념으로 단이 구성돼요. 단은 대체적으로 창문이 거한 장소까지 단을 높였어요. 이때 재단을 그렇게 높이기도 하고 영좌를 그렇게 높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좌가 창문에 근접해 있어야지만 왕릉, 침전이나 정자갑의 창문이 고인 능침의 고인의 몸체를 향하기 때문에 그 몸체를 향한 곳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높였어요. 이런 부분은 수직 개념이다. 수직 개념은 고인 몸체를 향하기 위해서 전고가 높아졌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어요. 다음은 구성입니다. 구성은 일체형일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고가 우리나라 가옥고주에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체형일 때 수평단을 실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극히 일부를 빼고는 일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수평단을 설치했어요. 이때 바닥에서 단이 30cm 올라갔던 50cm 올라갔던 우리는 아마 그 정도쯤일 거예요. 책상 높이 80cm 이 정도 올린다는 것은 특별한 가정 아니고서는 사실상 어려웠을 거예요. 책상 높이는 안 되고 밥상 높이 정도가 우리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 높이의 수평단으로 했다. 다만 일체형이었다는 거예요. 구성은. 그런 부분은 우리식 가옥고주에서 천장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래시설은 수직단으로 했는데 이때는 공간을 어느 정도 제실과 사당은 그런 점 참고해서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그래서 수직단이 가능하고 이때는 장례 상황이 아니고 몸체가 묘지에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실에서는 창문 높이까지 어느 정도 시위가 올라가야지 돼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문 높이까지 가야지만 고인 문체와 근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성이에요. 제의례 때는 수직단으로 해야지 되고 장례 때는 수평단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때 꼭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식이라는 거죠. 특별한 분들도 있죠. 왕실이나 사대부 같은 분들은 집도 크고 천장고도 높은 그런 가옥들이 있으면 그때는 좀 다르게 정형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분리형 볼게요. 분리형은 요즘 장례예요. 변통 장례예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변통되었느냐면 김진태 개인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풍수지리 때문에 이렇게 변통 장례가 용인된 거예요. 일반 장례나 묘지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실감납니다. 묘지만 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직관이 패철만 잘 놓고 불꽃만 잘 맞추면 나머지 의식에서는 소홀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게만 하면 대통령도 되고 아니면 국무총리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식이 소홀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 의식이만 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사람들은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 직관이 패철만 잘 보면 돼요. 나머지
매장이 더 중요함에도 거기서는 소홀해도 저는 문제가 안 돼요. 불경입니다. 요즘 장례예요. 몸체는 안치실에 있어요. 이 부분이 수평이 아니에요. 수직구조예요. 대부분 안치실이 지하에 있어요. 또는 지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하에 있어요. 빈소는 영정만 모시고 가요. 몸체와 가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몸체를 대신한 영정을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1층, 2층, 9층, 10층까지 올라가요. 이때 1층서부터 예를 들어서 9층까지 올라간다면 1층서부터 8층까지 남의 조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몸체와 가체인 영정이 합의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돼요. 이 부분 합의되게 감흥되게 해주는 의식이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생략된 가운데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장례가 성립될 수 없어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현상은 이런 거예요. 명당바람으로 이 풍속바람은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가 더 심하게 체면 걸렸던 것 같아요. 동네마다 직원이 2~3명씩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명당바람이 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명당에 모셔가지고 조선 600년 동안 이씨 말고 다른 분이 임금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래 나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소원해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산도짜리 잘 쓰고 이장 잘해서 명당에 모시면 대통령 되는 걸로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실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용인이 되었어요. 이 용인은 상호간에 같이 용인했어요. 풍수도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와서 내가 잘 길지에 잘 점유를 해줄게. 그러면 니네 자손은 대통령도 될 건데 뭔 문제가 있겠어라고 풍수에서도 어느 정도 눈 감고 상조 역시 그래 여기서는 적당히 해도 가서 산소에서 잘 눕혀드리기만 하면 명당에 눕혀드리기만 하면 잘 될 건데 라면서 상호 용인한 측면이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식 장례는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표준 장례는 사실 물 건너갔어요. 저는 풍수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이 부분 현장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풍수 직원 말고는 그저 오로지 모두가 일꾼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풍수는 입지를 선정하는 풍수보다 장묘를 진행하는 전문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또는 조선 600년 풍수가 그렇게 신심있게 진행되었음에도 김씨가 정권 잡은 일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장묘 전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입지 선정보다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생략됐어요. 다 무시됐어요. 왜? 조상 유고를 잘만 모시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곳에 철저하게 속으면서 우리식이 변형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은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변형이 되어 있어요. 변형된 현황을 살펴볼게요. 우선 감흥의식은 저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아요. 이 초원 의식만 유지되었더라도 불리형에서 비록 몸체는 안치실 저 지하에 계시고 빈소는 저 9층 10층에 계시더라도 어느 정도 감흥의식이 유지되어서 장례가 그나마 간당간당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 의식이 소멸되었어요. 생략되었어요. 무시되었죠. 명당바람으로. 또 감흥의, 이 감흥의는 사실 고인의술 말해요. 수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감흥의에서 파생되는 장구가 상당히 많아요. 종류도 많아요. 이 부분과 잘 연계해서 불리형일 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불리형일 때 잘 연결시켜 주었더라면 또 우리식이 오늘날처럼 망가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되었어요. 나머지 감흥품, 이 감흥품을 이용한 연결, 여기서 연결은 지하 시체실에 계신 고인 몸체와 높은 층에 있는 영정 간의 연결이에요.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장례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장례나 VIP 장례나 대통령 장례까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자료가 있지만 사실 그 자료는 제가 미안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다 자료는 있어요. 대통령도 저 지하 시체실에 모시고 가체인 영정만 모시고 높은 층에서 장례 진행했어요. 연결시킨 바 없어요. 연결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명당바람 때문에 명당바람에 속아서 다 생략해도 명당에 가서 고인만 잘 모시면 될 거니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늘날 위험한 우리식 장례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우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사례를 사진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감흥의, 여기서는 연결이라는 일반 용어를 써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몸체와 몸체를 대신하는 가체예요. 이 부분은 제가 쉬운 용어로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가짜 몸체예요. 몸체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가짜 몸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정사진이요. 우입해지요. 제가 사례를 살펴볼게요. 소홀히 된 사례입니다. 감흥의, 감흥기, 감흥때, 감흥거예요. 이것은 유교식으로 충문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몸체께 고해야지요. 이만저만해서 영정을 모시고 대신 저 9층에 가서 장례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지만 고인 몸체와 영정이 다름이 아니고 같음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라고 초원의를 몸체에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부제로와 함께 영정을 빈소에 모시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부족하지만 조금 의식의 성립 관계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식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충문 형식이 있었죠. 절차마다. 또는 혼백이라는 가문고가 있어요. 혼백이 사실 그냥 사용되면 혼백이 가지고 있는 특수 상황 아니면 특수 임무 할 수 없는 거죠. 혼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숙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가문고도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가문 때도 생략되고 다 생략되었어요. 여기서 저 하나 충문은 축원과 같은 거예요. 충문, 축원, 기도 이 부분은 종교 장일 때는 다 스님이 오시면 스님이 해주시고요. 또 목사님이 오면 목사님이 해주셔요. 또 연령이가 오시면 연령이 해서 해주셔요. 그러나 여기서 그럼 왜 제가 사례를 통해서 없다고 단정하느냐? 몸체가 분리되는 임종에서 영안시 시체실 안치실에 모셔지는 그 단계와 빈소로 분리되는 이 단계에서 연결해주는 의식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분리될 줄 우리 선배님들 조상님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예서에서도 없고 집행되었던 현장 사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허점 하에 엉망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현장 사진을 무작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투서가 없다고 그랬죠. 제 자료가 워낙 많아서 투서가 없어요. 투서를 정리하자면 오늘 날 새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행했던 자료예요. 이 공포죠. 염할 때 고인 채취를 묻혀야지 돼요. 이관실에 왜 공포를 당연히 가지고 가서 고인과 함께 합체를 시켜줘야지 되는 거죠. 합체시킨 부분이 빈소에 모셨다가 산소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산소까지 오야지 됩니다. 산소까지 도착해야지 돼요. 산소에 오면 고인이 누워 계시죠? 그곳까지 연결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부재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리형 장례에서도 예를 다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꽃을 통해서도 그걸 실현했었어요. 꽃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입관부터 꽃을 통해서 장지까지 연결시켰는데 이 부분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되고요. 이 부분 가문구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주변국은 실현하고 있어요. 이때 주목은 대나무죠. 우리나라도 신목이 대나무예요. 일본도 대나무고요. 동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포함해서 거진 99%가 대나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이 계시면 이렇게 명번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가문구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영번은 영종사진보다 여기 본체가 있죠. 관이 있죠. 몸체가. 여기 가체인 영종사진이 있죠. 영종사진이 더 낮게 모시고 영번은 고인하고 같이 계셔요. 몸체가. 여기 보시면 조상의예요. 염입니다. 염이. 이 부분은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옷이에요. 당연히 고인 채취가 여기 계시죠. 고인을 이곳 의례 장소에 모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종교 행사든 아니면 기타 제의례를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고인 옷이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부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고인 옷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고인 옷은 고인 몸체와 같은 개념이니까 의식에 연결해서 차수지만 표지은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본 의식이죠. 일본 의식에서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의식이에요. 우리나라 의식에서도 설배예요. 유림장입니다. 우리나라 의식에도 설배가 당연히 포함돼요. 이렇게 삼설배, 소창설배.
우리나라가 3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이라는 소재가 좀 소창에 비해서 가격대가 비쌉니다. 물건 구하기도, 소재 특성상 물건 구하기도 좀 힘들어요. 소창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3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 유림장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다 3이에요. 요질, 수질 다 3이고요. 설배 다 3이에요. 3설배예요. 3은 우리도 쓰고 3을 안 쓰는 나라는 동아시아, 북아시아 포함해서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다 3 씁니다. 장의식에 3을 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유림장에 이거 몇 년 전에 진행한 거예요. 유림장에 3설배예요. 3으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 연결이 요즘에 없는데 유림장 가보니까 철저하게 연결해서 모시고 있더라.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 드리고저 시연해 본 거예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가채로서 혼백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에 설치되잖아요. 고인을 모실 수 없으니까 가채로서 역할을 하려면 여기서 채취가 묻어야지. 만드는 것도 사실 종이로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3배로 만들어야 되세요. 이 3배라는 것은 고인 옷이에요. 고인 채취가 묻어있는 고인 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을 모실 수 없다면 부재로서 차수로서 혼백을 모시고 빈수에서 장례 지낼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여기서 합체가 안 된 가운데 혼백을 모시면 그저 하나의 용품일 뿐이죠. 그저 3배 쪼가리일 뿐이죠.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합체가 안 된 가운데 이 혼백을 사용한다면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3배 쪼가리 모시는 거 그런 뜻밖에 안 돼요. 공포도 마찬가지죠. 공포가 종으로 만들거나 다른 원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3배로 만드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합체를 지켜야죠. 합체를 시킨 이 용품을 가지고 장지까지 가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연결 의식에서 무언가 있기는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파트마다 용품들이 등장해요. 우리식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생략되거나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장례는 못쓸 장례만 진행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성립이커녕 성립 근처에도 못 갑니다. 장례를 진행한 게 아니라 못쓸 짓만 한 거예요. 조상님들한테 미안한 시체 처리만 한 거예요. 예자를 붙인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인한테 보고를 해야죠. 이때 불교에서 축원할 때 주소, 번지까지 포함, 이름 누군지 다 하십니다. 만약에 연령이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스님도 안 계시다면 우리들이 대신 해야 된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 의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장의식이 의식이 될 수도 없고 사자 의식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일단 의식이 성립될 수 없어요. 이렇게 공포를 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고인이 누워 계신 그 곳까지 따라왔어요, 공포가. 그래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포는 고인 몸체는 이곳에 계시죠. 고인 몸체는 이곳에 계시고 그 고인 몸체의 부재인, 소재인 3배를 이 구천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구천이 이 고인 몸체에서 파생된 기운백의 권역이에요. 기운백은 구천에 계셔요. 구천 그 범주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쳐드는 거예요. 내내 유림장이지만 신목을 대나무로 삼아서 적용했어요. 이 부분이 저예요. 제가 숙소를 정해놓고 이 부분의 유림장을 통해서 우리 장례를 다시 한번 관찰했던 그런 자료예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삼배는 몸에다 장착하고 소창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대나무 신목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설경을 통해서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같이 사용돼요. 똑같은 용품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전이라고도 하면서 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배를 통해서 땅에다 끌어요. 장지까지 끌면서 가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삼배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장례식장에 고인 몸체만 장례식장에서 모시고 가지, 고인 몸체에서 파생된 귀는 장례식장에 놓고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면서 안내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장착된 이런 용품들. 이렇게 삼배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대나무 신목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가문구를 통해서. 다비장입니다. 제가 국적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국적 말하면 여기서 또 이상한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서 어쨌든 다비장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불교 표현은 생략합니다. 설배예요. 사방설배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오색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뭐 저만할 때나 아니면 기타 의식을 진행할 때나 불교 제를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식 장의식 표현으로 설배예요. 이건 다비장이에요. 장례를 보시는 화장장이에요. 이거 빈소죠. 이 부분이 동남아 남아시아에서 주로 이런 설경을 통해서 고인을 모시고 있어요. 부제로서. 그런데 제가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일본 가니까 일본에도 이렇게 모방해서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 이렇게 대나무에 이렇게 부제로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동남동녀도 이렇게 보시고요. 동남동녀 이렇게 대나무 설경에 부제를 모신 이런 부분을 보면 어느 나라인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박람이나 전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었죠. 제가 이런 부분을 저희 의전 가족과 함께 시연도 했었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연결을 하자. 우리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하자. 이 부분이 상회에도 탑재지고 의식의 주체인 씻김의 주구로도 사용되고 하니 우리도 무언가 다 버리지 말고 한번 하자 해서 우리가 우리 동료들과 함께 시연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이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모셔가는데 그냥 고인 유골만 모셔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제가 대만 갔을 때 상황이에요. 대만은 장례지도사가 이 대나무를 가지고 출동 갑니다. 우리나라는 초나 향, 위패를 가지고 출동 가지만 대만 장례지도사는 향로하고 대나무를 가지고 출동 가야지 돼요. 왜? 가서 첫 번째 할 일이 고인의 생전 이력, 고인의 주소, 나이, 성별 이런 걸 기록해서 우리식 명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공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이곳에 재단에 설치합니다. 이런 부분이 주제냐 부제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특히 이때쯤만 해도 대만은 우리식 니분을 설정했어요. 이게 니분이에요. 니분을 설정해서 가문구로 썼어요. 여기 보시면 주제가 몸체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 부분은 가문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가문 배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가문 설배예요. 가문 설배인데 이 설배를 관에다 묶어요. 사실은 손에다 묶는 거예요. 누구 손에다? 고인 손에다 묶어서 스님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곳에서 저곳까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체실에서 빈수까지, 빈수에서 화장장까지, 빈수에서 묘지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본체고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영정식 사진에다 연결시킨다든가 향로에다 연결시킨다든가 위패에다 연결시킨다든가 그러지 않고 왜 관에다 연결시키느냐는, 관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관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몸체가. 관이 몸체잖아요. 관에다 사실 연결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인 손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만 관에다 연결하는 것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관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뜻은 분명하게 고인 몸체가 기준이고 근본이라는 거죠. 저는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려요. 특정 불교 국가는 이렇게 스님이 가뭉줄을 잡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이때는 생자 의례도 똑같아요. 절집 의례에서 기도할 때, 공부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개별이 전부 다 가뭉줄을 머리에 묶고 참여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사자의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킨 제 자료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중국 갔을 때 사실 놀랬던 부분은, 제가 중국을 가기 전에 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갔는데, 중국 이게 빈장박물관이에요. 빈장박물관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빈장용품이 있잖아요. 빈장용품 중에 여기 설경이 탑재진 우리식으로 조상 때 그 정도 급의 곡상봉, 이 부분은 곡상봉이라고 하거든요. 곡상봉이 보이고 있잖아요. 곡상봉이 박물관에 전시되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파생된 문화가 우리 식 속에 많이 융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식엔 이미 그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식 문화는 중국식 문화가 우리식으로 들어와서 우리식으로 다시 자리 잡았지만, 그 우리식 속에 이런 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관 설정이죠. 빈서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안치실 보여드릴게요. 무작위로 보여드립니다. 안치실은 이렇게 보시면,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둔 그런 설정이에요. 이 부분은 안치실이에요. 한국식 안치실. 시체실입니다. 이때 머리 부분은 깊은 곳, 이 부분이 발 부분이어야지만 돼요. 이 부분은 안치실에 접해 있는 염실이에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고인과, 이게 공포예요. 공포를
합체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는 초원의식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대신하기 때문에 공포를 합체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인을 임종해서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수시를 하는 과정에 그때 이런 합체 과정이 없으면 입체 합체 과정이 없는 가운데 상주들만 모시고 빈소에 가서 영정사진을 꾸려서 재단 차리고 의식을 한다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 없는 뒷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인을 입관하죠. 중국의 입관이에요. 중국의 입관은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면 서두, 머리가 서방으로 갔어요. 장례 지도사가 머리 방향에서 얼굴을 손질하고 있어요. 서두로 방위를 두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은 고인할 때 고인께 염을 하면서 이곳에는 스님도 목사님도 연령이도 안 계시면 이 부분은 염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신 문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님께서 오셔서 지금 당신 염한다. 순서는 지금 목욕하는 거고 지금은 손발도 감는 거고 지금은 옷 입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님이 하는 것을 치다림 염불이라고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절차마다. 장례두사가 그것이 몰라서 스님은 옷 입혀라 그렇게 하는데 장례주도사는 손발도 깎는다는 거야. 이거 얼바른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례주도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 그 절차를 보고 스님이 맞춰서 시다림 전부를 해주고 있죠. 목사님도 오시면 그래요. 우리 성도는 어디 사는 누구였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었는데 집사님이었었는데 라고 확실하게 하면서 이곳에서 이모저모를 그들 법에 따라서 말해주는 거예요. 연령이도 마찬가지죠. 다 고인에서 파생된 기운백이 다 이해하는 가운데 진행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염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고인도 모르고 고인 몸체도 모르고 그곳에서 파생된 기운백은 전혀 몰라요. 무엇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적어요. 언제까지 적고 고인 조남 기재해서 이곳에 붙이는 거예요. 고인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고인님 이만저만해서 몇 시에 가족들 모시고 제가 대신해서 염하고 있어요. 그러니 편안하게 좌정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에서 여러 의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은 일본이에요. 서도 종족이죠. 염하고 있어요. 일본의 고인방이에요. 우리는 시체실에다 모시고 하죠. 일본도 안치실이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건물이 넉넉하지 않아서 안치실에 모셔요. 다만 자동 네일을 타고 이곳이 고인방이라면 옆에가 상주방이에요. 옆에는 조객방이고요. 이렇게 같은 자기의 장례 의식을 진행하는 그 영역, 그 공간에 고인방도 있어요. 우리 빈소에 고인방이 있나요? 우리 장례식장은 제가 알기로는 일일 임대 비용이 30만원부터 7, 800만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고인방이 있던가요? 난 고인방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전부 다 시체실에 모시고 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고인방이 있어요. 내가 옆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옆방에 어머님 방, 아버님 방이 있었던 것처럼 어머님 방, 아버님 방 가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의식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을 진행할 때도 시체실에다 모셔놓고 하는 것과 다름이 있죠. 여기 대만이에요. 대만은 도교 불교죠. 중국도 도교 불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108 연화를 보신 이런 관이 있고 재물은 이렇게 차려요. 그러나 영단과 몸단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몸단이에요. 몸체단이에요. 몸체단도 재수가 있잖아요. 관 앞에 재수가 있어요. 이 재수도 관보다
높지 않아요. 제수단도. 예, 이게 대만입니다. 몸단이에요. 대만은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갔다 온 지가 꽤 오래돼요. 장례를 보통 3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단이 대기단이라고 보면 돼요. 염했을 때는 공동 시체실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기단에 이렇게 계셔요. 개별 몸체가 따로따로 계셔요. 개별 몸체 앞에는 개별 재단이 또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염하기 전에도 시체실로 들어가고 염하고 나서도 시체실로 들어가요. 그런 나라는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중국도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염하기 전만 안치실로 들어가지 염하는 것은 빈장이기 때문에 염하면 그때 출비는 하거든요. 예, 이거 대만이고요. 여기가 중국입니다. 330개예요. 33,000세계. 예, 이 330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와 뭐 연관이 있지만 어쨌든 330개를 설치해서 이곳의 안치실은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의식을 만약에 상주들이 와서 진행한다면 이 안치실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중국이에요. 이렇게 안치실에서 우리 장례 지도사들이 대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험한 대행도 하고 불편한 대행도 하지만 연결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예절을 집행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장례를 지도한다? 장례 지도는 못하는 거죠. 예절을 연결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저 일하는 거죠. 일. 염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안치실 시체실에 모시고 염하고 나서 모시고 인사를 드려요. 대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쪼개기해서 말씀드릴게요. 입관할 때에만 고인을 잠깐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입관할 때뿐만 아니라 입관 후에도 다 봐요. 일본 장례는 입관 후에도 보죠. 입관 전에도 보고. 그래서 오픈관이기 때문에 얼굴도 보고, 우리는 오픈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은 못 보지만 입관 후에도 못 봐요. 이렇게 장관실이 있고 고인이 계시고 고인을 모시는 관이 계셔요. 이때는 이 자료는 동도서죽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장관실에서 보면 동도서죽을 실현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일반장이기 때문에 일반장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일반 장인데 서도 동죽이에요. 이 부분은 잘못 설정되었어요. 잘못 설정되었지만 장례기장 환경에서 문이 서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조문 상황도 그래요. 이것도 문이 이 부분에 달리면 안 돼요. 상주의 편리성을 위해서 얼굴이 문 쪽으로 가게 배려했어요. 그렇지만 법수에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고인을 모시고 염습을 하는 것도 예절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예절 집행은 그 집행 절차마다 연결이 예절스럽게 표준에 가깝게 진행돼야지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잘못되었는데 이 부분은 장례 지도사의 잘못이라기보다 장례 구조의 잘못이에요. 장례 시설에서 예절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염습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혼백은 항상 합체시켜 준 다음에 반대편에서 본 입관실 모습이에요. 이곳이 장관실, 상주들이 참관하는 곳이고요. 보여지는 북쪽이 장례 지도사가 입관하는 그런 광경, 이것이 우리식이에요. 이런 부분이 수평 구조 또는 빈소에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수직 구조에서 엉뚱한 곳에서 지금 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복건성입니다. 중국이죠. 중국의 고인방이에요. 저는 중국의 고인방에서 문 쪽에서 촬영한 거예요. 중국도 분명히 시체실 안치실이 상당히 대규모로 개수가 많게 설치되었지만 상주가 참여하는 의식을 집행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 여기서 출빈을 위해서 대기한다고 보아도 돼요. 여기 보시면 발체 이 부분에 재단이 설치되었어요. 몸단이 설치되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엄청나게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상당히 엄청나게 유명한 스님인데 불과 며칠 전에 입적하셨어요. 여기 보면 단 구성에서 단은 금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스님은 불교의 생불이라고 추앙받던 스님이에요. 불교계에서. 세계적으로 4대 생불이 계신데 이분도 그 스님의 한 분이에요. 스님 중에서. 그렇지만 불교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불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통과 불교를 융합해서 불교 장례를 진행했어요. 우선 고인 모시는 것을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진 자료를 준비했어요. 일단 하단의 받침은 금박으로 준비했어요. 이것이 금단이에요. 금단의 하단은 한 단이고요. 상단은 머리 부분의 상단은 하나 더 받쳤어요. 살짝 높게 받쳤어요. 중요한 것은 금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발인할 때까지 제가 자료를 꼼꼼히 보았지만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교 장례와 그들 나라의 일반 장례를 융합해서 진행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곳의 받침단을 보고도 그 점을 알 수 있어요. 이 받침단은 금단입니다. 금단, 은단을 써요. 이 부분은 그쪽 지역의 특수성인데 금단, 은단은 부처님의 윤회 사상이나 아니면 또 일반의 발복 사상 또는 이 환생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풀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정치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왜곡 사례이긴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 본다면 서도 동족이에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임 중에 특별한 정치임이 있어요. 남도 북쪽이라는 정치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백제시대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지금 이 스님처럼 설정했었어요. 그 외에는 북도 남쪽이에요. 이 부분도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 남도 북쪽을 했어요. 재단이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어요. 남두예요. 이 부분은 동두예요. 이 부분은 등신불이에요. 북자남향이죠. 이런 장례나 염습 뭐 이런 부분은 다른 나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북도 남쪽이에요. 이렇게 눕혀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서도 동쪽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탈이에요. 자탈. 앉아서 장례를 모시는 눕기, 앉혀 모시기 뭐 이런 안처장이에요.
이제 재단 보여드릴게요. 재단은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자료고요. 이게 중국 갔을 때의 자료예요. 재단과 몸체가 합체되는 거예요. 같이 계셔요. 따로 계실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시스템이 자동화, 반자동화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몸체를 구성하는 이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는 빈소의 재단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빈소에 몸체는 없어요. 이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극히 드물고 이런 사례가 없어요. 왜 없다고 하느냐면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가체인 부재로서 영정사진을 모시고 우패를 모셔요. 이 부분은 빈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없기 때문에 수직단을 구성했어요. 사실 이때도 수평단을 구성해야지 돼요. 그러나 부천지 불단처럼 하단, 중단, 상단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 몸체는 쫙 깊이 지하실에 있고 이 가체들은 엄청 높은 7층, 8층, 9층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단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절이 개판 5분 전인 거죠. 차라리 장례를 안 하는 것만 못할 정도로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서 대충 해도 고인 모시고 장지 와서 풍수지리야 잘만 모시면 대통령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해도 좋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보여드리는 부분은 사실 우리식이 아닌데 참고하기 위해서 단은 여기에 설치했어요. 북두 남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도 북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우리식이에요. 단이 낮죠. 우리 밥상의 높이잖아요. 책상의 높이가 아니고. 이 병풍 뒤에는 고인이 또 그 높이로 누워 계시잖아요. 이것이 수평단이고 우리식이죠. 고인과 재단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일체형이죠. 이 부분 고인 몸체가 계시다면 고인 영정이 계시죠. 이 부분은 분리되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일체형이에요. 이 부분도 일체형이에요. 요 관이 계시면 바로 요 앞에 단이 있거든요. 일체형이에요. 이 부분도 일체형이에요. 같은 공간이에요. 이 부분도 일본이에요. 제가 영정사진을 지웠어요. 여기 몸체가 계시죠. 몸체에 매듭설경이 있어요. 매듭설경이 있다는 건 일본이라는 거예요. 단도 한 단 차이예요. 영정사진, 우입회, 몸체, 그리고 한 단 내려서 재단이 설치했어요. 우리랑 다르죠. 이 부분은 유림장이에요. 유림장인데 제가 2, 3년 전에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림장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돼요. 2년에 한 번도 안 되고 3년에 한 번도 안 돼요. 향로가 앞서요. 이 부분 다른 나라는 향로가 다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향로를 놓고 가요. 반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향로가 맨 하단에 있어요. 우리 제주 입장에서 맨 첫 번째 향로가 있고 두 번째 재물이 있고요. 두 번째 우입회가 있고, 우선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향로, 두 번째 우입회, 세 번째 영정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요. 본래는 향로가 맨 앞에 서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순서상. 우리는 향로를 안 들고 가죠. 유림장에서는 향로를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일단 자료 그만 볼게요. 일단 다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결해서 가문연결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장젤의 예절이 불성립되는 거예요. 이거 불성립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불성립되었으므로 의미는 없어요. 장래에 아무리 돈 많이 들고 시설 좋은 데 가서
1억을 썼다고 해도 1,000원 쓴 것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돼 있고 예절을 안 돼 있어요. 예절이라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절스럽게 집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들여서 예절스럽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장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장례를 대행해주는 그런 아무나 선택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시체질 장례는 생존했어요. 그럼에도. 그러나 명당풍수는 소멸했어요. 명상풍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엉망장례가 되었었는데 명상풍수는 쫄망했어요. 그럼에도 쫄망해야지 될 시체질 장례는 살아남았어요. 이게 웃기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고 웃기는 거예요. 현실을 개탄합니다. 발복 사라졌어요. 가뭄 사라졌어요. 예절도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실제 남아야 될 건 쪽망하고 실제 안 남아야 될 것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어요. 저가장례예요. 사실은 고가장례, 저가장례 이렇게 돈으로 표현한 것은 그렇지만 존엄장례 사실은 필요하죠. 고인 위주로 장례를 치러야죠. 상주 위주로 장례 치르면 안 되죠. 쉽게 그냥 물질로 표현해 볼게요. 저가장례예요. 사실은 존엄장에서 관이 하나에 1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례 총 비용이 100만 원짜리도 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저가장례는 예절도 개판으로 할 거고 가몽도 무시할 거고 발급도 집 밟을 거니까 다 개판으로 할 거니까 100만 원 주면 해줄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했어요. 개판이라도 좋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분리형 수주구조. 분리형 수주구조. 시체실과 빈소입니다. 시체실 무과목 장례는 우리만 한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